적볼채 TV. 이 영상은 2022년 고3 사회 모의고사 간결독해 2부입니다. 유형풀이법 소개글에 링크 게시했습니다. 32번 빈칸 문제고요. 빈칸이 거의 끝에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태어날 때 이런 네오콜텍스가 아무것도 모른대요. 여러분, 여기서 네오콜텍스처럼 전문 용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모른다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가 있는데요. any words부터 hinges까지 쭉 열거돼 있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가리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it doesn't know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네오콜텍스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고르자면 배워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워야 된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꽤 많이 표시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표시를 한 데가 세 문장이에요.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두 문장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벗이 있으니까 일단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어포로 나와 있죠. 대어포가 있으니까 뭔가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과 대어포 때문에 제가 좀 보는 문장을 늘린 겁니다. 자, 보면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오콜텍스가 구조화되어 있다네요. 역시 이 부분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하지만 또한 사실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모른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른다는 건 어디 나왔죠? 이 모른다는 내용은 앞에 나온 거죠.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오콜텍스가 삶을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내용 비어 있고요. 하지만 특히 아무것도 모른대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배운다네요. 뭐 세상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겠어요? 이제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배워야 되는 거. 근데 배우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구조화가 되어 있네요. 랜덤이니까.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모른다, 배운다. 근데 구조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이거 괜찮죠? 내재된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우리의 두뇌 안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기 위한 내재된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유전인자와 환경 사이의 갈등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의 지식을 다시 처리한다라는 건데, 자, 일단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rior knowledge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controlling the structure of processing power of the br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네오콜텍스가 두뇌를 어떻게 조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네오콜텍스는 근데 주어진 겁니다. 뭔가 두뇌에 대해서 뭔가를 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5번에 싸우는 건데,
유전인자의 정해진 세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against the determined가 틀린 겁니다. 일단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로 좁혀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 뭐 크기나 수나 그리고 연결된 방식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걸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례는 요 앞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유전자가 결정을 하죠. 네오콜텍스를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 네오콜텍스의 구조화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다 읽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린 요걸 봐야죠. 2번 선지를 봤을 때 유전자가 나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환경과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게 된 거죠. 내재된 장치, 네오콜텍스는 내재된 장치다. 내재된 가정을 갖고 있다. 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자, 여러분 네오콜텍스가 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어려웠습니다. 33번. 빈칸이 뭐 거의 처음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처음과 끝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풀어보겠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부분도 읽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계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시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시단위 25분 단위로 있다가 나중에 분 단위로 왔고 그 다음에 초 단위로 왔네요. 그러니까 시계가 점점 촘촘하게 됐죠. 제가 이거를 또 자세히 본 거는 바로 요 this unprecedented ability 때문에 자세히 본 건데요.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앞에 있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받아주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이 전례 없는 능력이 빈칸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산업혁명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때문에 또 뒤를 봤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왔죠. 사람 이름이 나오면요, 두 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냥 넘겨도 되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또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빈칸 있는 문장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봤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시계라고 하는 건 그 산업화 시대의 핵심 기계라고 하네요. 핵심 장치. 그러니까 결국 앞문장에 나온 Weapon of the Industrial Revolution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산업화 시대에 중요한 거다 정도로. 자, 이제 이 아랫부분을 볼게요. 이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시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산업화 시대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시간의 통제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계의 힘이요, 공리주의적인 효율성의 문화를 점점 키웠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찰스 디킨스 있는 부분을 쭉 지우는 표시를 했는데, 자, 찰스 디킨스는 나왔죠. 이분의 작품까지 이렇게 했는데, 찰스 디킨스는 사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지워도 됩니다. 예. 알면은 좋죠. 모르면 멈추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지우는 표시를 하세요. 지우는 표시라는 게 여기 양옆에 콤마가 있으니까 삽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워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했구나.
그리고 나서 요거 여기 보면은 a bit like a wrap upon a coffin lid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 주석을 모르더라도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안 좋은 일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관뚜껑에서 두드리는 것과 같은 박동, 침, 두드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왜냐하면 여기 fired, 해고되는 거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시간 측정하는 건 산업화 시대에 중요한 건데 안 좋은 거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봐요. 안 좋은 거 찾으면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climb up the ladder of social class. 그러니까 사회 계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한 거죠. 이거는 좋은 내용이니까 답이 아니죠. 그리고 2번. 자, liberated workers. 그 직원들을,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답이 아니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면은 imprisoned employers가 있는데 employers는 고용주예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직원은 뭐예요? employee죠. 그러니까 직원을 자유롭게 해줬지만 고용주를 가둬놨다라는 거는 완전히 뭐랄까 산업화 시대에서 지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좋은 내용이니까 아니고. 자, 3번 보면요. Found each most authoritarian expression in the factory clock. 일단 시계는 나왔네요. 근데 이제 팩토리는 아직은 읽은 데서 나오지 않았지만 시계에서 매우 권위적인 표현을 찾았다라는 거는 일단 안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일단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해고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팩토리가 유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요. 3번 괜찮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렸대요. 뭘 가려요? 폭력적인 성향과 규율을 측정된 시간에 일단 이거는 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세모 표시는 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는 세모든 안 좋은 느낌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길을 닦아놨는데요. 노동자들이 제조 기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 워커스가 기계를 통제하는 건 좋은 거죠? 아닙니다. 예, 그 성격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알기 위해서 가운데를 봤는데요. 결국 다 봤어요. 여기 곧 공장의 직원들이 시간을 체크를 했고요. 뭐 타임시트를 채웠고요. 뭐뭐 했다고 합니다. 열거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시간과 관련된 활동을 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이 더 작은 구간으로 잘게 쪼개지면서 그 사업의 소유주, 공장주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측정할 수가 있었죠. 직원들의 속도를 매우 미세한 단위까지. 그래서 생산 라인의 속도를 늘리게 되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공장에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더 잘 관리했고 생산성을 높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일단 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임에 대해서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시간이 드러낸 거죠. 왜요? 시간을 촘촘히 나눠서 그거를 측정하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린 게 아닙니다. 4번은 이 웨일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이 이제 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단 공장은 나왔어요. 공장에서 있는 시계가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시계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노동자들에게 계속 일을 해도 돼, 해고해야 돼 라는 거를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돼요. 예, 관련된 자료 이렇게 있고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입스의 일부 장면 보시면
clocking in, filling out timesheets and 이런 말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34번입니다. 자, 빈칸이 맨 끝에 있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제 봤는데, 자, 34번이 메가스터디 집계론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선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일단 저도 전부 다 보고 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 보시면 돌연변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했대요? 동물이 저절로 50세의 나이에 죽게 만드는 게 이 돌연변이가 한 일이군요. 여기서 구문이 좀 어려운데 위치아가 뮤테이션 꾸며주는 거고요. 원래 주어가 뮤테이션까지가 주어인데 이렇게 주어가 특별히 길면은 주어를 꾸며주는 이 관계대명사절을 맨 뒤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계속 가보면 이게 분명하게 불리한 거지만요. 여기 벗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매우 경미하게 그랬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so는 disadvantageous를 받아주는 건데 이거예요. 돌연변이가 있긴 있지만 50이란 나이에 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 정리하면 돌연변이 50세 나이, 영향, 그런데 별로 중요하진 않다. 자, 그럼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반대로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if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돌연변이가 2살의 나이에 있는 동물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쓰러뜨렸는데 언제 쓰러뜨린 거냐면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자손을 낳는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럴 때 쓰러뜨리면 어떻게 된다? 진화의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그것을 없애버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연변이는 일단 안 좋은 존재예요. 안 좋은 존재. 죽이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돌연변이가 2살의 나이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자손을 낳기도 전에 죽이니까 그 종의 존속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손 낳기 전에도 죽이니까 종이 멸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그 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연변이도 더 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 있는 콜럼 보시면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돌연변이를 가진 동물이 곧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행운의 종에 의해, 동물에 의해서 그것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돌연변이 가진 종들은 일찍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연변이가 없는 종들은 일찍 안 죽으니까 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유가 이제 나와요. 예, because 연결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자연의 선택이 강력하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그 해 번식하는 시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네. 그럼 내추럴 셀렉션은 뭐예요? 번식하는 시기에 맞춰서 자연의 선택이 강력하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거죠. 예. 번식하기도 전에 돌연변이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종이 멸종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내추럴 셀렉션을 사용해서 다시 말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죠. 뭐뭐 하는 한.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갈 내용은 뭐겠어요? 여기서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정 시기. 자, 가보겠습니다. 자연의 선택이
힘이 더 세지나요? 더 나이를 먹을수록? 여기서 틀린 거는 뭐예요? 돌연변이가 없다는 게 틀린 거죠. 예. 1번 아닙니다. 자, 2번은요. 여기서 대열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선지에 대열이 있으면 이게 뭘 가르치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열은 둘 다 뮤테이션을 받아줘요. 뮤테이션.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뮤테이션의 돌연변이의 진화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 여기서는요, 진화가 작동하는 한 동물의 번식 성공을 억압함으로써 진화가 작동하는 한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돌연변이가 숙주가 일찍 죽어버리면은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될 수 있는 경우와 전혀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아닙니다. 자, 4번 보시면요, 동물이 즉각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능력의 감퇴에 대해서. 이게 동물의 능력의 감퇴가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네. 답은 5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데이는 뮤테이션 받아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는요, 바로 동물입니다. 동물. 이거는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물이 자손을 남길 만큼 충분히 그렇게 나이를 먹은 후에야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다. 즉 계속 존속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지문에 그대로 나왔죠. 답은 5번. 이거 지문의 내용을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거 버려도 됩니다. 예. 어차피 세 문제 버려도 1등급 유지하니까 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35번 가는데요. 여러분, 그 35번부터 39번까지는 흐름에 관한 거예요. 자, 35번은 관계없는 문장, 그리고 36, 37번 순서 38, 39 문장 넣기. 이거 모두 흐름에 관한 거고요. 여기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흐름에 관련된 5개 문제는 접대 관내 가장 중요한 키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줄임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접대 관내를 파악하고요, 기준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선지마다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간략한 정리로 이렇게 있든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연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현대에 철학과 과학을 특징 짓는 것이, 그리고 이전의 전통으로부터 그런 멀리 떨어지는 걸 표시하는 것이 이론을 증거에 맞춘다는 거죠. rather than 구문은 뒤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표시예요. 자, 제가 여기서 break from earlier traditions에 또 빨간색 표시를 한 이유는요, 자 이렇게 earlier라는 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과거 때 현재. 여기서 현재는 꼭 현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어쨌든 다른 시간대의 구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뭐 쭉 훌륭하신 분들 나왔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의 설명을 제공을 했죠. 그리고 이전의 사상가들의 선언에 호소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 기준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맞는 문장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religious principles and ecclesiastic dogma, 이거는 뭐예요? 바로 tradition이죠. authority와 tradition.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 요내응이죠. 요내응도 되고 2번 관계 있는 문장이고, 차라리
이성으로부터 주도권을 취했고요. 그리고 경험 나왔죠. 자, 이게 뭐 이성도 나왔는데 경험이 분명히 나왔고 여기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3번 관계 있는 문장이고 4번 보면은 논쟁을 벌였군요. 이성이나 경험에 대해 우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이 됐고 그렇지만 경험을 포기했다고 돼 있네요. 자, 여기 abandoned experience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experience는 앞에 있는 evidence니까 이것과 다른 거죠. 좀 지저분하네. 잠깐만요. 이거를 더 보기 편하게 제가 색깔을 다르게 요것과 다른 거죠. 요것과. 이거 4번이네요. 답은. 5번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35번부터 39번은 그냥 다 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게 현대 과학이잖아요. 현대 과학이 뭐라고요? 이론을 시험했는데 이성과 증거로 시험했다고 하네요. 그럼 뭐 이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에비던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에비던스로 돼요. 그리고 에비던스와 익스피리언스가 같다는 걸 쭉 글을 읽으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자, 36번 가면요. 역시 흐름이니까 접대가 안내 플러스 기준 플러스 데이. 자, 보면은 도시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답으로 생산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A번 일단 볼게요. 기분하면은 무엇을 고려하면 정도로 보시면 무난하게 거의 다 맞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도시의 예들이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게 흥망성쇠를 겪는다는 걸 고려하면 그들의 취약성이 분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사회 변화에 안정적이고 그러면 여기서 요게 나오는 거죠. 다양한 건 좋은 거구나. 그런데 골드하고 콜 하면은 다양한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죠. 이거 다양한 것과 다양하지 않은 거. 자, 그리고 똑같은 것이 자연 세계에도 적용이 되고 다양한 건 필수적이다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번은요. 다양한 거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B번으로 가면 여기에서 디스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거죠. 이것은 때문인데 프로덕티비티와 다이버시티, 생산성과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 지속 가능성의 추진력이다, 중요한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례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생산성과 다양성 갖고 있는 사례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however 라고 돼 있는데 하나의 산업에만 집중하는 건 변화에 취약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vulnerable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주석도 없습니다. 아셔야죠. 약한이란 뜻입니다. 약한. 그 vulnerability는 취약함이죠. 이거 여기서 vulnerability 단어 모르면 곤란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다양하지 않으면 안 좋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똑같은 것이 도시에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앞에는 어쨌든 이 똑같은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결국 말하는 거 뭡니까? 다양한 산업은 이렇게 나오고 도시가 계속 지속하는 거니까 다양한 거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도시는 도시의 특징으로 생산성과 다양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산업에 집중하는 건 사회에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의 예로 이게 골드 마이닝과 마이닝이 나왔네요. 금광과 탄광, 콜 마이닝, 탄광 산업에만 집중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산업에 집중한 도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안 좋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도시가 하나에 집중해서 안 좋은 게
자연계에도 마찬가지고 그 자연계는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자연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것처럼 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도시의 다양성,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도시는 계속 지속한다라는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사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순서치고는 괜찮았어요, 난이도가. 자, 이제 37번 이제 보시면요. 자, 보면은 여기서 고대 나왔고요. 농부와 수렵 채집인이 나왔네요. 수렵 채집인 하면은 뭐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포레이저가 수능 영어에 되게 많이 나와요. 포레이저. 이 포레이저는요, 그냥 수렵 채집인 나왔는데 저는 그냥 사냥꾼 정도로 아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제 가세요. 이제 그 포레이저가 수능 영어에서 자주 등장해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은 농부하고 대비돼서 나오고요. 사냥꾼이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농부와 사냥꾼이 배고파했군요. 둘 다 똑같이.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죠. 자, A번 가면 전형적으로 복잡한 생태계에서, 복합적인 생태계에서, 이 복합적인 생태계는 그 1년 동안 1년간의 날씨가 어떤 종한테는 안 좋지만요, 다른 종들한테 좋았대요. 아, 그렇구나. 복합적인 생태계면은 하나한테 안 좋아도 다른 것들에 좋을 수 있죠. 예. 하지만 농경 사회는 어떻다? 예, 가뭄 들면은 매우 안 좋다는 거죠.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여기 B 보면은 이게 첫 번째로 뭐뭐 때문이고 두 번째로 뭐뭐 때문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디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사례가 쭉 나왔습니다. 예. 보면 첫 번째는 보면은 사냥꾼이 그 한계 안에서 잘 산대요. 예. 이게 리브 L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에 의해 부여된 상황에서 잘 살고, 그리고 농부는 하나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포레이저스는 어때요?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조차도 다양한 것들에 이제 적응을 하니까, 의지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든 먹고 산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 내용하고 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어져 있죠.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그 1년의 날씨가 하나의 종엔 안 좋아도 다른 종들에는 들어맞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종의 그러니까 작물의 음식의 그런 수에 대해서 여기 언급이 됐잖아요. 농부는 뭐 하나에 집중, 하나로 먹고 산다면 사냥꾼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C로 갑니다. 벗이 있죠. 그리고 시간, 더 긴 시간이라고 나왔고, 농부는 더 많이 고생할 거래요. 농부가 더 많이 고생하면은 사냥꾼은 덜 고생하겠죠. 여기 나왔군요. 사냥꾼보다 더 고생한다고요, 농부가. 그러면서 사냥하는 건 어떻다? 예. 덜 위험하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첫 번째 문장에서 기간이 나왔잖아요. 이 기간을 이걸로 받아주는 거죠. 예. 하지만 더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사냥꾼이 덜 위험하다, 농부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더 위험한 이유를 디스가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농부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 음식 소스들을 의지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연결해서 컴플렉스 에코시스템, 복합적인 그런 생태계에서 다른 것들에도 맞출 수 있고, 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37번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풀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렵고요. 이 지문에서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A가 이제 끝에 오는 건데, A가 끝에 오는 건데 좀 뭐랄까, 지문의 완결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뭐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완결성이 아쉽지만 문항 성립하고요. 난이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38번 문장 넣기고요. 역시 접대 관내 기준 대입.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 동시에 라는 게 있고, 그럼 앞에 뭔가가 열거 되고 있겠죠. 지식의 부족이 중요하대요. 예. 그리고 뭐 질서를 안정화시키는데, 자, 갑니다.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준. 왜냐하면 자, 여러분, 수능 영어 지문에서 시작하는 문장 있죠. 이거는 기준입니다. 늘 이걸 명심하세요. 여기 기준에 보니까 뭐 무제한뿐 아니라 힘과 지식이 서로 연결돼 있대요. 관계에서. 그래서 쭉 가면은 지도자들이 아는데 힘이 지식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자, 이렇게 하이픈 되어 있고 열거가 쭉 돼 있으면 같은 내용이니까 넘겨도 되죠. 그리고 그 정복자들도 이해를 했는데 정보가 중요하다네요. 예. 자, information is essential. 그리고 power cannot be executed without knowledge 하면은 결국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20세기 이후로 서구 사회가 자기 자신을 지식 사회로 적응을 했죠. 지식 얘기 나왔고,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이 필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시크릿의 정체를 이 기준과 그 주어진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는 게 아니죠. knowledge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죠. 3번 일단 후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4번, 5번 이제 보면요. 결정을 감춘대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3번부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문에 나온 걸로 따지면 the lack of knowledge, 그리고 ignorance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번 앞은 knowledge 얘기하는 거고, 3번 다음부터 ignorance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이제 39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버려도 돼요. 4월 모의고사에선 버려도 되는 문제가 2문제 있었고요.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31번부터 34번, 그리고 37번과 39번 이렇게 6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4월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운 좋은 우연의 일치로 엘리먼트와 매터리얼이,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 엘리먼트와 매터리얼이 자연의 응집성을 덜 필요로 했대요.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요. 자, 여기서 단서가 될 만한 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이제 기준. 이거 어려워요. 네. 뭐 광상이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나타내 주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중요한 단서죠. 그러면서 지구의 지각이 뭐 카퍼를 이만큼 갖고 있대요. 반면에 그런 광상이, 카퍼 광상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예. 자, 일단 1번은요. 엘리먼트와 매트리얼 얘기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랄까 앞에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기에 있어서 부족한 건 아니에요. 예. 일단 for example로 앞에 있는 문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가면 여기서 thus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지질학적인 처리가 그 커버 컨텐츠를 크러스트에 있는 커버 컨텐츠를 더 응축시킬 필요가 있다네요. 100배까지 광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 자, 여기서 이제 100times란 내용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크러스트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앞에 이 내용이 있죠. 인과관계로 연결되게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크러스트가 55를 갖고 있어요. 예. 55P라고 할게요. 그런데 광상은 5,000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55 곱하기 100 하면 거의 5,000이 되는 거죠. 예. 어림잡아서 할게요. 여기 어바웃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이게 곱하기 100이 됐다는 거죠. 요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구의 크러스트 광산.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den으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가 나왔어요. 자, 이게 앞에 있는 지올로직 프로세스와 대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봐야 되는데 200배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광상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200배가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인더스트리얼. 그러면 요 도식을 보면 3번 연결돼 있죠? 예, 좋습니다. 3번도 연결돼 있고. 자, 이제 4번 가면요. 이게 더스로 이어져요. 더스 중요한 단서죠. 우리가 더 많이 축적된 걸 갖게 된대요.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 여기서 대량이 처음 나왔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가 있어요. 그리하여란 단어가 있다면 앞에 처음 등장하는 in large amount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3번 뒤에 문장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도를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200times까지는요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4번은 확실히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예. 대량이라는 표현에 대한 일종의 원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높은 상태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자연이 우리에게 해주기로 기대하는 일, 그러니까 자연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가 조정하죠. 로어 리미트 하면 이제 하한선입니다. 외워두세요. 이런 거. 자연의 응집을, 여기서 자연의 응집 이렇게 나왔고, 자연의 응집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한계를 설정합니다. 우리의 지구에 있는 광산 자원에 대해서, 미네랄 자원에 대해서.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저 5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처 얘기도 나왔죠. 컨트롤 얘기 나왔죠. 무엇보다도 내처럴 컨센트레이션스가 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번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자,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자연의 응집도를 더 낮춘다고 하는 건 어쨌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대량 생산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데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건 일단 더스죠. 더스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생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이 대량 생산에 대한 시작이냐 결과냐로 4번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일단 제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띄워놨어요. 이거 화면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고요.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약 문제는요. 일단 여기 요약문부터 먼저 보세요. 요약문에 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요약문은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처음과 끝을 보고 두 번째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 나머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보면요. 네. 자, 비록 얼굴 만지는 게 아무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연구가 보여준 바는 자기가 그렇게 만지는 것의 비율이 A하대요. 몸못에 따라서 불쾌한 소음에 대한 노출에 따라서 그리고 이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B하도록 도와준다는 거네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valid가 있는 3번은 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valid가 A에서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게 요약문 풀이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태까지 요약문에서 이렇게 A, B에서 하나만 있는 단어가 답이 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B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B에는요 다 단어가 하나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A번에 맞춰서 보면 더 높아지냐 아니면 평균화가 되냐 평범하게 되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제 지문의 처음과 끝을 봅니다. 제가 여기 녹색으로 지운 거는요 어떤 분에 대한 소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이컬러지스트라는 표현은 이 직업이 심리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하죠. 이렇게 직업이 중요한 단서가 돼요. 자, 처음에는 심리학자들이 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터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하셨죠. 신경을 안 쓴 거를 연구하신 거니까 이제 신경을 쓴다를 따지겠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 만지는 걸 살펴봤는데 모두 다 한다는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 만지는구나. 근데 이 느낌으로요. 근데 이거는요 두뇌의 리듬을 소음이 방해를 한대요. 그리고 엔드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 아까 같은 내용이죠. 집중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셀프 터치가 자기가 이렇게 만지는 거. 여기서 뭘 만지겠어요. 앞에 얼굴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얼굴 만지는 거죠. 도와줬대요. 다시 집중하게. 다른 말로 하면 셀프 터치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는 건 집중하는 걸 도와준다. 이거 좋은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A, B 다 나왔습니다. 일단 셀프 터치의 비율은 자, unpresent noise는 여기 나왔잖아요. 노이즈 언제 만져요?
여기 나왔죠. 방해할 때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A번은 높아지는 거죠. 소음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행동이, 마음이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답은 1번. 그리고 사실 이거 저 다 안 보고 풀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남아서 이렇게 풀었을 때 요게 보니까 또 나오죠. 여기. 근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요약문은 쉬워요. 자, 이제 1지문 2문항 갑니다. 여러분, 1지문 2문항은 하나의 지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거, 지문을 다 먼저 보고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씩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처음과 끝 이렇게 보는 거고요. 화면 확대해서 풀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인물이 나오면요, 당연히 좋은 분들이세요. 이걸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뭐 리처드 더킨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예, 요 정도. 자, 그래서 속이는 신호 보내는 것이 진화상에 적응하는 거고요. 오래전부터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생존과 번식에 좋군요. 아, 그렇구나. 속이는 신호 보내는 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로에 있는 거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요 느낌을 가지고 바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아, 속이는 신호 좋은 거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한편으로 듣는 사람이, 여기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속이는 신호를 받는 사람인 거죠. 이 지문은 디셉티브 시그널링에 맞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셉티브 시그널링을 듣는 사람이니까 쉬운 말로 그 속이는 신호 받는 사람, 받는 종, 받는 생물 이렇게 가면 되죠.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뛰어나게 된대요. 뭐 피치의 특정 혼합을 식별하는데, 자, 여기 열거되고 있죠. 피치부터 다 지워도 됩니다. 네. 여기서 굳이 하나 뽑자면 요 정도. 아, 그렇구나. 속이는 생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생물에 보내는 것을 분별하는 게 더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속이려는 것이 더욱 자기의 조작을 섬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신호 받는 생물에게 더 큰 압박을 만든다는 거죠. 그 소리상의 의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신호는 좋은 건데 신호를 받는 생물은 속지 않으려고 더욱 뛰어나게 되고, 속이려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더욱 뭐랄까 정교하게 자기 신호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경고하는 신호를 덜 신뢰하는 겁니까? 속이는 것이 될까?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진화상의 경쟁인데요. 예, 이거 맞죠. 보컬라이저가 샌더죠. 그리고 디텍터가 리스너죠. 예. 뭐 이거 맞죠? 속이려는 생물하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생물과의 진화상의 경쟁, 이거 괜찮죠? 예. 자, 그리고 신호 보내는 생물이 항상 승자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신호 받는 거는 속지 않으려고 더욱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승자인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오직 강자만이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그리고 진행 중인 군비 경쟁, 그러니까 이게 내처에 있는 거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 생존 경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요게 틀렸죠. 요게. 저는 충분히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똑 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신호를 보내는 생물하고 받아들이는 생물 사이에 생존 경쟁을 하는데, 그게 서로를 발전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치열해지는구나.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어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휘 문제 가면요, 이런 거 뭐 다 지워도 되죠. 예, 이런 거 지워도 되고. 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게, 잘못된 신호라는 게 이 신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생물을 잡아 먹으려고 속이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모든 동물의 소통에서 발견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만, 전반부만 봐도 맞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콜론으로 사인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인데, 쭉 보면은 열거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풀 때요, 이렇게 지운다고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요거만 파악하시면 돼요. 버터플라이도 있고 크리켓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뭘 해요? 신호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모든 동물이죠. 예, 모든 동물. 이게 앞과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모든 동물이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A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계속 갑니다. 어휘 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요. 자연이 속이는 거죠. 예. 그리고 생물이 할 겁니다. 안 죽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최소한 짝을 만나서 자손을 전할 때까지 성공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여기서 단서는 뭐냐면, 엔드로 연결되는 거는 내용이 같아요. 연결된 거는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assing along their genes만 봐도 succeeded in winning a mate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일단 뭐 passing이 winning에 연결되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내용상 자기가 짝을 만나서 자손을 번식하는데 성공할 때까지는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succeeded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 but at the same time도 중요한 단서죠. 요건 삽입되고 고유명사니까 지우고. 자, 속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생물이 겪는데 자기만의 공통 진화의 선택된 압박을 발전을 시키죠. 잘못된 그런 소통.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스는 신호 보내는 거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의 압박을 겪는데요. 그래서 그 목소리와 귀가 동시에 진화하는 게 생물학적인 군사 경쟁,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인 거죠. 그거를 시작을 했고, 조작하는 보컬라이저가 소리를 내는 생물이 진화를 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점점 더 섬세한 수단들을 진화시키고요. 근데 이것들은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By abandoning greater neurological control of the vocal apparatus.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앞의 내용은 뭐예요? 점점 더 섬세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신경학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벤더닝은 아닙니다. 뭐 발전시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은 C네요. 예. 그래도 어휘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됩니다. 다 읽고 풀어야 돼요. 전 다 읽고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읽었던 거죠.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 생물이 점점 더 발전을 시키면 신호를 받는 생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뛰어나게 되죠. 예. 이거 맞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신호를 보내는 생물은 어떻게 되게 돼요? 더욱 발전을 시키죠. 예, 그러니까 2도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휘 문제를 풀면서 제목 문제도 자연히 풀린 겁니다. 2번 맞고요. 그리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은 아까 어벤더닝이 틀렸죠? 3번입니다. 예. 자, 계속 가죠. 역시 1지문 3문항입니다. 자, 한 문제씩 푸셔야 돼요. 한 문제씩.
자, 그럼 순서는요. 제가 여기 표시했죠? 먼저 시작하는 단락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시작하는 단락은 전부 다 보시고 BCD 단락은 처음과 끝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숫자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 43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여기선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예,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게을렀고요.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갔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날 그가 사고로 오른팔 부러졌고 식당에 가서 공짜 음식 달라고 요청했더니 주인이 그 사람 다친 거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공짜 음식 줬고요. 다음 날에 다시 와서 또 음식 달라고 그랬죠. 자, 이제 B. 제임스가 의심스럽게 그 식당 주인 봤죠. 그리고 나서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라고 말했고 C는 제임스가 아주 고개를 폴더 인사를 했네요. 마우트 님리니까. 그리고 몇 년 뒤에 옷 잘 차려입은 사람이 나타났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내 자립하는 법 알려줬고 live a full life.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충만하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짜 음식 주는 대신에 잠시 몇 초를 들여서 생각하더니 가리켰죠. 벽돌을. 그리고 당신은 일하기 위해서 두 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네요. 자, 이제 문제풀이. 이게 스토리로 가면 돼요. 공짜 음식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공짜 음식 주는 대신에 이거 돈 주는 대신에 뭔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두 손 다 쓸 필요 없다라고 말했고 네, 그리고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뭐 주인이 말했네요. 고마울 필요 없다고. 이 내용 보면은 제임스가 벽돌을 옮겨서 돈을 받았네요. 그리고 제임스가 그 말 듣고 인사하고 떠났죠. 몇 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한테 이걸 가르쳐줬다 얘기하네요. DBC입니다. DBC. 자, 그리고 44번 풀려면요. 일단 순서 보면서 풀었어요. 그거 인정하죠. 그 일단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일단 볼 때 이렇게 밑줄이 있는 부분 근처를 보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이제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실 건 등장하는 사람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 쓰면 편해요. 오른팔 다친 사람 제임스죠. J 썼고 그래서 B는 이거 봐야 되는데 제임스가 왼손으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고요. 몇 시간이 2시간이 걸렸네요. 제임스고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가 느꼈는데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맛이 좋았다고요. 제임스고요. 그리고 D는요. 여기서 주의할 거 The man in front of him was James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임스 때문에 힘은 제임스가 아니네요. 레스토랑 오너입니다. 답은 D네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답 나오면은 2도 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제임스입니다. 제가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건 제임스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 이미 상당 부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거를 표시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시험지 보면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으로 푸는 거예요. 오른발 부러졌죠. 왼손으로 벽돌 옮겼죠. $50 줬죠. 찾아갔죠. 그리고 요거는 읽은 부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지문 3문항은 문항 자체 난이도는 되게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어렵게 낸다면 전부 다 보게 해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는 게 이 문제의 난이도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사회모의고사 1지문 3문항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문항 자체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마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고사 독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풀 때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영어 문제를 풀 때는요, 각 유형에 맞춰서 읽으시면 훨씬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런 풀이 방법은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또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시험 치르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